자,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한두 달 만에 다루게 되는 유영재, 선우은숙 씨 사태인데요. 단독 기사가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영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와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했는데요. 무려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려 법무법인 세종과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섰다. 자, 이 기사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지금부터 면밀히 들어보시면 와,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 유영재가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세종 측은요, 지난달 14일 수원가정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어요. 이제 우리가 위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종 측에 22일 날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이 문화일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영재의 소송을 담당한 세종 법무법인의 최모 변호사는요, 무려 전관 변호사다. 세종 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란을 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21년 3월부터 세종의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관 변호사 하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김호중 본인의 담당 변호사, 바로 조남관 변호사가 떠오를 겁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는 검찰청장의 대행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앞에 전관이 붙으면요, 그만큼 끝발 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영재 사태에 유영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바로 이 전관 변호사였다. 판사까지 지냈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유영재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건 질 수 없는 재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 선우은숙은 이혼 성립 직후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고, 이를 문제 삼으며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지만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없다 완강히 부인했고, 유영재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유영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언론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선우은숙 씨는요, 유영재를 상대로 요구한 위자료가 인지대를 기반으로 추산한 350만 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쪽 변호인은요, 위자료 액수가 언론에 나온 것보다는 더 많이 청구했다. 정확한 액수를 현재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야, 유영재란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법무법인 세종은요, 최근 민희진, 방시혁, 일명 방탄소년단이 있는 소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전쟁에서 민희진을 승리시킨 바로 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법무법인이에요. 거기를 유영재 본인이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법적 공방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방금 전해드린 김호중 옆에 있던 전관 변호사를, 그것도 방시혁과의 사태에서 승리한 민희진이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결국 유영재 본인은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민희진의 승리를 도운 세종에서 그것도 판사를 지냈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참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작 선운숙 씨는요, 최근 마지막 동치미 방송편에서 방송 하차를 선언하며 눈물을 쏟았고 정말 못하겠다라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치미에 출연하면서 오늘처럼 불편했던 적은 처음이다. 개인적인 일로 시청자 여러분들,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고 피로감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 제작진에게 나 정말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 너무 미안하더라. 여러분과 보냈던 시간들이 값지고 행복했는데 누구나 겪는 아픔은 아니지 않나. 우선 자신을 추스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유영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우은숙 씨가요, 방송을 은퇴한 건 아니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또 선우은숙 씨 하차해라, 뭐 선우은숙 씨 은퇴해라 막 악플이 많이 달렸었는데 소속사에서는요, 은퇴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마지막 방송편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연예계 은퇴를 고려 중인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하차하겠다라고 뜻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연예계 은퇴까지 고려 중이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와의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나면 복귀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유영재라는 사람의 황당한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요. 맞대응을 나선 유영재에게 이 정관 변호사 선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라고 봤더니 선우은숙 씨 측은요.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세종의 A 변호사 선임 위임장을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우은숙 씨 측의 입장에서는요. 유영재가 이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상상도 못했다. 선임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냐. 유영재가 이혼 전까지 선우은숙한테 받은 용돈과 그동안의 방송 출연료로 번 모든 돈까지 법적 공방에 쓰기로 한 것 같다. 우리 로펌에도 전관 변호사가 있어 특별히 우려점은 없다. 저와 함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윤지상 변호사가 대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대형 로펌에 있진 않지만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다. 대응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저희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인지한 것이다. 입증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선우은숙 씨 측의 노정원 변호사와 유영재가 선임한 전관 변호사의 승부수가 어떻게 띄어지느냐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의 법무법인은요. 12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 1인당 매출 순위에서요. 무려 보이십니까? 탑5 5위에 위치했습니다. 태평양이 1등이고요. 광장이 3위입니다. 그리고 5위에 세종이 있는 거죠. 이 법무법인 세종은요. 아마 소송을 좀 진행해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소송을 몇 번 해봤는데 세종, 태평양, 광장, 법무법인 화우까지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우은숙 씨가 선임한 곳은 법무법인 존재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이 유영재가 선임한 변호사가 굉장한 대기업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선우은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에 있는 변호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놀라운 점은요. 여기에 노정원 변호사가 선우은숙 씨를 변호하는 담당 변호사잖아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구하라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연예인 구하라가 있거든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 구하라 씨가 사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구하라의 재산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기여한 바가 없다면 거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이 계모의 황당한 주장을 일축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구하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사실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를 이기기 위해서는 웬간한 변호사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부른 것이 그것도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중에 하나인 세종을 선임한 게 아닌가. 자, 이 사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보가 참 제가 요즘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 돈보다 중요한 건 치유다. 유영재에게 350만 원 혼인 취소 소송 청구를 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원숙 씨가 이 동치미에서 하차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유영재라는 사람도 하차했는데 왜 본인은 하차하지 않냐? 의견이 빗발쳤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차를 했죠? 그 배경에는 이렇게 결혼부터 이혼까지 이 모든 심경 고백과 폭로가 이 동치미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즐겁게 보고자 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었다. 그것이 촉발되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하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게 된 원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선우은숙 씨가 그 전에 만났었던 이영하 씨와의 사태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결국 유영재, 이영하 이 두 사람의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에는 선우은숙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아니다. 이영하 씨가 바람을 핀 정황이 확실하다. 의견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4인용 식탁에 등장한 이영하 씨의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영하 씨의 또 다른 미투 사건까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영하 씨의 여동생 선운숙 씨에게는 전 시누이가 되겠죠. 황당한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볼게요. 이 이영하 씨가 선운숙 씨와 이혼한 이후에 재혼 생각 난 절대로 없다. 집 다 팔고 노후 자금을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여생을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도 한 달에 45번이나 잡고 손주를 보면서 에너지가 뿜뿜 넘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다른 동생들과 함께 등장해서 이야기했던 이영하 씨는요. 나는 선운숙과 이혼한 이후에 오히려 여자에게 경계심이 든다. 재혼 생각이 없다. 사교 모임에만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왜 방송에서 쏟아냈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이영하 씨가 선운숙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지쳐버렸고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고 봤더니 18년째 혼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 적막감 때문에 외롭지는 않다. TV를 켜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 혼자서의 삶이 주는 안정감과 때로는 적적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영하 씨의 팬분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사실 노후에 여생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적적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 생활이 이영하 씨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너무나 오히려 익숙하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억울하다. 나는 선운숙과 이혼한 이후에 재혼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독신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며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 안정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선운숙 씨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오빠까지 내버렸다라는 정말 황당한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이 선운숙과 이혼한 이영하 씨가 재혼 생각이 없다, 외롭지 않다라고 했던 발언이 묻 팬들에게는 그래도 너무 외롭지 않으실까라고 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저러니 이영하 씨가 이혼하고 싶었고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시엄마를 버린 선우은숙, 남편도 바람남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선우은숙 씨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번 바람 소문이, 루머가 이영하 씨와 자신의 동료 여배우 간에 생긴 루머였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여배우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었고
그 여배우와 이영아 씨가 절친이었는데 그 절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킨 여배우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남편인 이영아 씨는 내 편을 안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어요. 바로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우리가 이혼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영아 씨 표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영아 씨는 그 사건이 터졌던 당시에도 침묵을 지켰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영아 씨의 여동생이 최근에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선우은숙 씨를 뒤늦게 저격했다라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이영아의 전처로 이 저격했다라는 당사자 A씨와는 시누이 올케 사이라고 합니다. 이 A씨는요, 선우은숙 씨가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A씨는 선우은숙 씨가 최근까지 방송에서도 전 시댁에 대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선우은숙 씨는 본인의 입으로 시어머니를 평생 모셨고 용돈도 드렸다고 했지만 결혼 10개월도 안 되어 시어머니를 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모친을 오히려 내가 모시고 15년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 오빠는 이혼 당시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겨우 경기도 성남 분당에 집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모친은 평생 눈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선우은숙 씨가 손자들의 친모라고 어디 가서 흉 한 번 보지 않았는데 선우은숙 씨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기사가 한 두세 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이 뉴스 언론사에서도 선우은숙이 방송에서 한 말들은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버려버렸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그 A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이메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팩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뉴스 기사에 공개가 됐어요. 저는 이영아 씨의 동생입니다. 선우은숙 씨의 거짓말에 대하여 말씀드려 조카들과 저희 집 자식들이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10개월도 안 되어져서 버려졌고 길거리에 쓰러진 모친을 제가 그때부터 대전으로 모시고 와 15년을 살았어요. 선우은숙 씨 말은 평생 모시고 용돈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혼할 때 이영아 오빠 가족도 없이 가출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이영아 오빠가 생활을 힘들어 하다가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분당에 겨우 지냈습니다. 이게 생색낼 일인가요? 시어머니를 모셨다고요? 저희 모친은 평생 눈물로 살면서도 손자들 친모라고 어디 가서 전 며느리 흉 한 번 안 본 좋은 시어머니였는데 선우은숙 씨 너무하더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우은숙 씨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고 저 주장을 했던 영상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영상을 올리니까 거짓말을 했거나 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거짓말이거나 쉽게 말해서 팩트체크가 안 된 얘기가 뉴스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라면 선우은숙 씨가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쏟아내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영아 씨에 대한 폭로는요, 선우은숙 씨 역시 꾸준히 쏟아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영아 씨가 여배우 이혼 사건에 유진 씨가 거론이 됐다. 사실 이 유진 씨는 이영아 씨와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우은숙 씨는 그 여배우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자기는 굉장히 불만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가 그 여자가 우리 집 주차장에 와 있다라고 했다. 같은 차로 골프를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영아 씨와 그 여배우라는 친구가 같이 골프를 가기로 했다라는 걸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선우은숙 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여자도 너무 미웠지만 사실 이영아 씨도 너무 보기 싫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제가 저 사람 싫다라고 하면 자기가 좀 자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영아 씨는 물론 싫을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좀 아예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당연히 당신 편이지라고 말했던 이영아 씨 이야기는 선우은숙 씨에게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선운숙 아들에게 100억 뺏긴 과거라는 기사까지 이렇게 2년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좀 기사를 봤는데 좀 어그로가 있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 좀 사실도 보입니다. 배우 선운숙 씨가 이 이영아 씨와 결혼을 할 때는요, 사실 선운숙 씨가 23살, 이영아 씨가 33살이어서 어린 여자와 결혼한 도둑놈 취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국 바람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라고 말했던 선우은숙 씨예요. 지금 보면 이혼의 이유가 동료 여배우와 지인의 바람 때문이었다. 그 여배우는 이영아의 동료였고 나의 동료였다. 그런데 그 여배우와 이영아의 지인이 교제를 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여배우가 심지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동치미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영아 씨가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마치 그 폭로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몰아갔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 여배우의 편을 들어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하게 됐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사랑 때문은 아니어도 선운숙 씨는 장례식까지 서로 치러줄 수 있는 사이다라고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선운숙 씨와 이혼한 이영아 씨가 재혼 생각에 절대로 없다. 이건 선운숙 씨에게 질려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과 아니다. 되려 살펴보니 선운숙 씨가 이렇게 시어머니도 버리고 남편까지 바람난 남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신우이의 폭로를 보면 선운숙 씨의 잘못이 크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알고 보니까 선운숙 씨야말로 선의의 피해자다. 의견이 굉장히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실 거고 의견도 굉장히 갈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 이영아 씨와 선우은숙 씨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또 이 신우이라는 사람의 이 저격, 폭로는 사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최근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이혼 사태 이후 하차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 이영아 씨, 바로 전전 남편이죠. 전전 남편의 이야기가 재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채널 A 예능 방송에 등장한 이영아 씨가요. 절대로 재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왜 이영아 씨가 선우은숙 씨와는 재혼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이영아 씨에 관련된 또 다른 비화들 정말로 바람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미투 사건까지 사실 꽤 오래전 사건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하여 좀 많은 분들이 다뤄달라는 얘기가 있어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선우은숙 씨와 재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이영아 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영상의 흐름에 있어서 좀 많이 몰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영아 씨가 내가 혼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재혼 생각 자체가 없다. 외로울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이야기를 보면 솔직히 외로울 시간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혼자의 삶이 행복했었다라는 이영아 씨인데 사실 이영아 씨는 선운숙 씨와 젊은 시절 결혼해서 상당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돌연 이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원조 꽃미남 배우로 유명한 이영아 씨가 사실 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모임도 많고 외로울 시간도 없다. 나는 재혼이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다.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가정적인 남자인데 지금 선우은숙 씨가 다시 유영재라는 최악의 사람을 만나 또 한 번의 이혼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영아 씨가 이쯤 되면 사실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해볼 법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사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반대한다.
이영아 씨가 절대로 선우은숙 씨와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반대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선우은숙 씨는 이 이영아 씨와의 이혼 사태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이영아, 선우은숙 이혼 당시 동료들은요,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이해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26년간 인꼬부부로서 유명했었던 이영아 씨와 선우은숙 씨의 결별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기자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던 간에 사람이 다 실 수도 있고 또 양쪽이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가도 안 간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이혼은 안 할 줄 알았다. 자, 여기에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던 간에 이 원인 제공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이영아 씨가 바람을 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요, 유지인 씨가 함께 연루가 되면서 사건의 발단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유지인, 이영아, 우리 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두 사람이요, 중견 탤런트로서 자신들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하여 입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우은숙 씨를 가운데 두고 이영하, 유지인 이 두 사람이 남몰래 바람을 폈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기 때문이죠. 유지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스캔들이 났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영하 씨와 이혼 동기가 나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았다. 이영하도 같이 드라마와 영화 활동을 많이 했다. 학교와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또 대학교도 같이 다녔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외여행을 가도 자신들만이 눈에 띄었다. 친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색해졌다. 최근에 제주도 세미나를 갔나 만나기도 했었다. 나는 중앙대학교 3, 4학년 학부를 가르치고 이영아 씨는 중앙대 CEO 과정 교수인데 거기에서 만나게 됐다. 이러니까 동거한다라는 소문이 나지 라는 말까지 나왔고 둘이서 팔짱을 끼고 다닌다라는 소문도 났는데 다른 교수들도 많이 있었던 자리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느 날 친구가 요새 젊은 친구 만난다던데 넌 좋겠다 라고 해서 알고 보니 SS 유진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아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 여성 관련 이야기에 굉장히 어이없었다라는 반응을 당시에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져요.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동치미 방송에서 하나하나 폭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아 씨와 이혼한 이유가 한 여배우의 바람과 양다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여배우가 많은 일각에서는 바로 유지인 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여배우와 이영아 씨 덕분에 오히려 선우은숙 씨도 가까워지고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해지던 과정 중에 사건이 생겼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배우는 이영아의 동료이자 나의 동료였다. 그런데 그 여배우가 이영아의 지인이 교제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났다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 당사자인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우은숙 씨는요,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 다투게 됐다. 그런데 이영아 씨는 내게 나서지 마라고 하더라 라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여배우가 유지인 씨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여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영아 씨도 친하게 지내고 있던 여배우이고 선우은숙 씨도 친했었던 여배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영아 씨가 오히려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 여배우가 양다리 이야기를 내가 마치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이영아에게 당신 아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편 하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편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겠느냐. 그것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다. 만약 지금 다시 그 당시 때 선택을 한다면 별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선원숙 씨가 굉장히 유별나가지고 이영아 씨를 막 들들들들 볶다가 이혼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선원숙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유영재 씨와 재혼을 했을 때도요, 이렇게 입을 가리며 너무나 신나고 행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영재라는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을 소개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원숙 씨가 당시에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어찌 됐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결혼 생활을 결국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뭐 살갑게 대하지는 못할 망정 결국 자신의 친언니까지 건드리게 되는 사태에 휘말리게 된 거죠. 자, 다시 이영아 씨 얘기로 돌아간다면 어찌됐건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었고, 사실 이영아 씨의 태도 때문에 그 서운함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시간을 돌리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별거가 무려 1년 반 정도나 유지가 됐다고 해요. 선운숙 씨는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지만 상황이 이렇게 그냥 흘러갔다. 이후 이영아 씨한테 직접 이혼 제의를 받고 내가 수락을 했다.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사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영아 씨가 결국 먼저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별거를 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좀 이혼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던 이 동치미 방송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또 다른 폭로가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영아 씨가 입고 있었던 이 속옷에 립스틱 자국이 잔뜩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직장 동료인 여배우 때문에 헤어졌다. 이혼 당시 이영아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편 이영아 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일을 끝낸 이후에 가사 도우미가 자신을 따로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이렇게 속옷에 또 옷에 립스틱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속옷에 묻어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편이 영화 배우니까 촬영을 하다가 묻었을 거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는요, 남편에게 처음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별거를 하자라고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래서 그랬는지 한 2년 뒤에는 남편이 먼저 그럼 우리 이혼하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이영아가 대신 해줬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 이후에도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왜 헤어졌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인터넷에 보면 뭐 바람을 폈네 어쩌네 라는 소문이 많은데 이영아 씨의 문제도 아니고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의 여자 직장 동료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 그 직장 동료는 또 나의 동료이기도 하며 배우였다라고 해서 유진 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이 립스틱 사건이 뭐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명되지 않았던 사건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당시 때 미투가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18년도 때 올라온 기사인데 이영아 씨가 무언가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폭로가 이어졌던 거죠. 바로 미스 코리아 출신 바로 배우 A씨였는데 이영아 씨가 침실에서 이렇게 강제적인 무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난다라며 그 당시였던 36년 전 이영아 씨에게 유영재와 똑같은 행동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보도와 주장에 대해 이영아 씨의 입장이 그 당시 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느냐? 사실 그 이후로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합의를 한 건지 가짜라서 그 주장했던 A 배우가
처벌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2의 유영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 헛소문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선우은숙 씨는요, 유영아 씨와 가족으로서 가정은 깨졌지만 아이들의 아빠로서 만남을 가졌고, 결국 유영아 씨 본인은 이젠 나를 위해 편하게 살고 싶다. 전혀 외롭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은 오히려 0%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유영재와의 사태에 이어 이영아 씨까지 재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선우은숙 씨를 다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서 제가 좀 이 소식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느냐. 이 당시 때 혜은이 씨가 유영재와 이렇게 공개 라디오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방송을 하는 내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영재 본인은 계속하여 반말을 했고 혜은이 씨는 계속하여 존댓말을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이 바로 혜은이 씨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내가 참 아끼는 동생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이 방송 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존중의 의미로다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누나가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러자 혜은이 씨가 아이고 예 그렇죠 라고 존댓말을 하고, 급기야 혜은이 씨의 배를 가리키며 배가 있잖아 라고 하자 혜은이 씨가 배가 있다. 그러자 유영재 본인은 출렁출렁한 배가 있잖아 라면서 빵빵 터져합니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약간 배 없지 배. 특별히 배 혹시나 배가 있어. 몸에는 달고 있어요. 몸에 배가 출렁이지. 몸에 배는 많이 출렁아. 거의 메뚜급 배를 가는 아니지. 그래서 자, 보셨나요? 오죽했으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보세요. 방송 멘트에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 마냥 반말을 찍찍했다. 공개 방송에서 누나 하다니 정말 카사노바인가? 끼가 대단히 다분해 보인다. 더불어서 누나 반말해. 이거 맞는 건가요? 입만 사는 친구 같다. 그러면서 혜연이 씨는 존대하는데 왜 유영재 씨는 자꾸 말해놓냐? 방송에서 너무 매너가 아쉽다. 이게 최근 댓글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유영재 본인의 방송 스타일과 혜은이 씨와 또 자신보다 연상인 여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유영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잠적해버린 상태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